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2022년 이른바 인구 절벽 시대를 앞두고 도내 군단위 지자체마다 인구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군단위 지자체들은 특히 주민등록 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책에 주력하면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 등의 주택 마련을 돕는 정착 지원 대책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관내 대학이 있거나 군부대가 있는 지자체의 경우 대학생 전입 장려금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마을 정착을 돕는 다양한 대책 마련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피해금 인출이 어려워지면서 최근에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간에서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대포통장 보이스피싱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자칫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12월 25살 우모 씨는 구직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한 명품업체가 큰돈이 한 계좌로 몰리는 걸 분산시킨다며 계좌에서 돈을 옮겨주기만 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아르바이트가 끝난 며칠 뒤 우 씨의 계좌는 정지됐고 나중에야 우 씨는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통장 개설 기준이 까다로워져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이 어려워지자 이른바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수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가해자들은 우선 피해자들을 속여 전화나 카톡으로 자신의 통장이 아닌 알바생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합니다. 알바생에게는 다시 이 돈을 대리 구매, 대리 입금 등을 가장하며 가해자 측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해 피해액을 회수합니다. 가해자 측의 계좌가 아닌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회수하는 수법입니다. 하지만 알바생들은 계좌가 이용된 것만으로도 보이스피싱을 도운 가해자가 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찰 수사를 지연시키고 범죄 총책임자의 은닉을 도와 보이스피싱 확산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사회 초년생들을 위주로 주로 이제 그런 제의가 많이 들어와요. 고수익 알바를 보장하겠다. 어떤 게 보이스피싱이다 이걸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고 경각심을 갖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찰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이런 사례를 숙지하고 의심하면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소영입니다. 광양시가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사용되는 노후 경유 차량을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어린이 통학 차량의 미세먼지 저감과 어린이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통학 노후 경유 차량 가운데 20대를 우선적으로 LPG 차량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오는 25일까지 신청을 받아 한 대당 5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정부가 실시한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200여 곳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순천시는 교통안전 전문성 확보와 보행자 신호 준수율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전국에서 5위, 전남에서 1위를 차지해 지난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A등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무단횡단과 음주운전, 규정속도 준수 빈도 등에서 하위권을 기록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올겨울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꽃의 개화 시기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남도에는 벌써 홍매화가 피었다는데요. 봄축제 개최 시기도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호남을 따라 흐르는 섬진강입니다. 아직 한겨울이지만 강변에는 홍매화가 잇따라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로변에 가로수로 심은 매화들도 하나둘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따뜻한 겨울 날씨에 봄꽃들이 때이르게 피어난 겁니다. 때문에 남도의 대표적인 봄축제인 전남 광양매화축제는 당초보다 일주일을 앞당겨 다음 달 8일부터 열립니다. 20여 년 만에 가장 빨리 개최되는 셈입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예년보다 가장 이렇게 매화가 많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축제 시기를 한 일주일 정도 앞당겨서 가장 빠른 시기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매화축제에 앞서 다음 달 2일에는 섬진강을 따라 마라톤 대회가 펼쳐집니다.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는 남도의 봄을 여는 대표적인 대회로 봄꽃의 향연과 함께 영호남 교류의 장이라는 의미도 더하게 됩니다. 섬진강 물줄기를 따라 일찍 시작된 봄 기운이 축제 일정까지 변화시키며
남녘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우호 협력과 수출 협약 체결을 위한 국제 교류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6일부터 조선 석유화학 중소기업과 시장 개척단을 꾸려 인도 웨스트 벵갈주를 방문해 현지 상공인 단체, 기업 등과 6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맺고 주 정부와 국제 우호 협정도 체결했습니다. 김 지사 일행은 이어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1전남도민회에 참석해 호남 향후 회원과 향후 기업가들을 만나 올해 여수 세계 한상대회 참가와 고향 방문, 도내 투자 시찰 참여 등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연구팀이 콜레스테롤이 퇴행성 관절염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밝혀내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연구 결과를 게재했습니다. 광주과기원 전장수 교수 등 공동연구팀은 퇴행연골에서 콜레스테롤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유입돼 증가하고 그에 따라 증가된 콜레스테롤 대사 산물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연구팀은 퇴행성 관절염의 예방과 치료법 개발에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이 주목받으면서 목포의 도시 역사를 전시한 근대역사관도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개관된 근대역사 2관은 사진으로만 채워졌고 개관 이후 전시물의 변화가 없는 등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가 개항된 다음해인 1898년 일본 영사관으로 건축된 목포 근대역사 1관.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이곳은 지난 2014년부터 목포의 출발과 개항, 일제강점기 저항, 흰 문물 도입 등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대 목포의 거리와 건물 등을 모형으로 재현하는 등 다양한 전시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인근에 자리 잡은 목포 근대역사 2관. 일제강점기 토지수탈기관이었던 동양척식 주식회사 목포 지점으로 1920년 건축됐습니다. 이곳에는 근대 목포의 모습을 담은 사진 17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목포 근대역사 1, 2관은 부동산 투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목포의 필수 방문지로 부상했습니다. 그 1,400여 임시 설날 맞아갖고 임시 개통한다고 그래갖고 어제 이제 거기 둘러보고 이제 오늘은 여기 이제 목포 근대역사관 한번 둘러보고.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 굉장히라는 것이 평소에 한 10배 정도로 생각하시면. 문제는 근대역사 2관이 1관과 특별한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는 데다 지난 2006년 개관된 뒤 10년 이상 전시물이 그대로라는 겁니다. 목포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3.1절 100주년 사업으로 영상 콘텐츠를 추가하는 등 개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라든지 우리 지역에 잘 알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이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만큼 목포 근대 역사 1, 2관도 목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종합적인 콘텐츠 개편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권으로 반등하기 위해서는 마운드의 안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4호 선발이나 마무리 투수가 확실해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텐데요. 아직 보직이 정해지지 않은 이 자리들을 놓고 모든 투수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윤근수 기자입니다. 올해도 에이스는 양현종 선수입니다. 아직은 캐치볼도 시키지 않을 만큼 아끼고 믿는 선수입니다. 팀 내 최고 연봉에다 세 아이의 아빠로 양현종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책임이 무거운 만큼 목표도 뚜렷합니다. 승은 운이 따라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얼마만큼 관리를 잘해서 한 시즌을 좀 많은 이닝을 던지는 거에 좀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양현종 선수와 두 외국인 투수들은 1, 2, 3선발이 거의 확실합니다. 하지만 4, 5 선발은 윤곽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내기 김기훈부터 임기영과 한승혁, 베테랑 윤성민 선수까지 스프링 캠프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선발 보직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베테랑이든 젊은 선수들이든 관계없이 실력으로 이겨내는 선수를 지금 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무리 투수는 더 복잡합니다. 김윤동과 이민우, 유승철 선수 등 후보들은 있지만 누구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단 제고도 돼야 되고 일단 구위도 구위지만 일단은 이제
결정적인 변화구가 일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올해는 한 선수를 고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만큼 마무리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지난 시즌 기아는 팀 타율이 2위였지만 자책점이 9위였습니다. 다시 우승권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운드의 안정과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오키나와에서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2022년까지 2,500억 원을 투입해 1,300개의 스마트 공장을 보급합니다. 전라남도는 이를 위해 도내 관련 기관의 실무자가 참여하는 동반성장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남 테크노파크에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를 설치해 기관 간 협업과 수요기업 발굴, 성과 평가와 사후 관리 등을 총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우선 올해 500개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공장 구축 비용 부담률을 낮추고 융자금 300억 원을 편성 지원하는 등 스마트 공장 진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이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항체 양성률 검사를 실시합니다. 전남 동물위생시험소는 최근 구제역 긴급 예방접종을 마무리하고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검사를 실시한 뒤 기준에 못 미치는 농가의 경우 재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예방접종 후 도내 32곳의 축산농가에서 33마리가 폐사하거나 유산했다며 정확한 원인 파악과 함께 부작용 여부에 따라 보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고흥군의 지역 특성상 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결핵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 발견과 치료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전국 최고의 고령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와 마을 공동체 생활로 인해 결핵 환자 수가 증가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선제적 예방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무료 노인 결핵 검진 사업과 잠복 결핵 검진 사업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또 겨울철 호흡기 질환이 유행함에 따라 평소 기침이나 재채기 에티켓을 지킬 것과 결핵 환자와 접촉한 경우 반드시 결핵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올해 중등교사 교사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합격자를 공지하고 자유학기제 운영 등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지난해 대비 63명이 늘어난 457명이 신규 임명했다며 특히 여성 합격자 비율이 전체 60%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또 지역 구분 모집으로 선발된 합격자들을 도서 지역에 임명해 안정적인 교육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출 계획 있으시면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는데요.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지금 화천 광덕산이 영하 17.1도, 서울이 영하 8.1도 등으로 찬바람이 체감온도를 4, 5도가량 더 낮추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영하 1도 선에 머무르겠고요. 추위는 내일까지도 지속되겠습니다. 그래도 바람 덕분에 공기는 깨끗합니다. 오늘 전국의 공기질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유지를 하겠고요. 다만 대기가 몹시 메마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